어떤 일 하나하나를 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 주지를 하더라도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보더라도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부처님의 말로서 말을 하고 부처님의 유리로서 행동을 하시니까 그대로가 불교의 참 모습이잖아. 당신은 말보다는 평소에 당신의 생활 자체가 근검전략하고 항상 책을 곁에 두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그 스님을 그렇게 부지런하신 분, 뭐 무슨 말씀보다도 부지런하신 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 스님은 학문도 유명하시고 행정도 유명하시고 모든 소위 복도 많으신 분이에요. 세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인데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그런 훌륭한 그런 스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대강백, 율사, 행정가. 어느 이름을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의 어른 지관스님. 평생토록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으며 대중들과 함께할 때는 솔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어주셨다. 또한 탁월한 종무행정으로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때론 칼날 같은 말씀으로 경책하셨고 때론 인자한 미소로 대중들을 감싸 안으셨던 지관스님. 스님이 떠나신 지도 벌써 6년. 그러나 여전히 그리운 지관스님의 빈자리를 되돌아본다. 아주 그냥 지관스님 보기를 부처님처럼 보였어요. 거의 너무 훌륭해 보이고 어디서 저런 스님이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스님은 그 하시는 얘기가 첫째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 검소해야 된다. 아끼 쓸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나란 존재를 낮춰야 된다. 하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면, 검소, 하심을 하면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는 청정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 자동으로 부처님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 여생이 닿을 때까지 스승을 삼고 살으라고 그렇게 명을 하시죠. 16살 해인사에서 당대 최고의 율사이신 자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관 스님은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어느 위치에 있건 당신보다 늘 먼저 도량을 살폈으며 대중을 먼저 챙겼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받들었다. 울력 같은 걸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셔서 울력에 동참을 하고 제일 나중에 나가시고 또 지금은 이제 해인사에 산불이 안 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산불이 자주 났어요. 그러면은 산불 끄러 갈 때도 앞장서서 가시고 그러고 늦게까지 잔불 정리하시고 돌아오시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대중생활에 솔선수범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스님은 아주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아침 공양이 끝나면은 뭐 빠지지 않고 먼저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목탁을 쳐가지고 온 이 학인 스님들 온 대중이 나와서 마당 쓰는 게 하루 일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스님은 예불 끝나고 바로 방으로 다 직행하는데 이 스님은 각단 찾아다니면서 거의 절을 해요. 특히 거의 해인사는 그 대적광전 뒤에가 팔만대장경이 모셔놨거든요. 꼭 거기에 가셔서 인사드리고. 내가 놀란 것은 한 번은 나도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관음전 옆에 보면 지금도 화장실 있잖아요. 그때는 수세식이 아니잖아. 냄새가 많이 나잖아. 그걸 2시 일어나서 혼자 지관 큰 스님이 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 소지하는 걸 내가 못 구했어요. 깜짝 놀랐지. 어떻게 강주로 계시면서 어떻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남 안 볼 때 이런 소지를 하시는 건가 하고 그때 내가 감회가 아주 깊었어요. 그러니까 학인들이라든지 대중심례들이 지관 큰 스님을 존경했지요. 지관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대중이 모여 살면 첫째가 화합이요, 둘째가 수행이다. 대중이 어른이면서도 항상 대중과 함께했던 지관 스님은 공무가 아니면 산문 밖을 나서는 일이 없었고 예불과 울력, 공양 어느 것 하나 빼놓는 날이 없었다. 수행자로서 근검절약하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철저한 절제 정신을 보여준 모습은 그 자체가 배움이자 일상의 스승이었다. 우리 스님이 특징이라 하면은 자기 방에 누가 오시잖아요. 학인이 가도 우리 어린 사람이 가도 반드시 아무리 책을 보고 계시다가도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문 앞에 가서 딱 전송하고 들어가십니다. 그거는 그 양반이 저희들 어릴 때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래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건 뭐 예의는 아주 뭐 철저히 지키시는 그런 어른. 아마 해인사 주지하실 때에 서울 한번 다녀오시면은 열차비가 얼마, 버스비가 얼마, 또 택시 타면 택시비가 얼마 계산해서 종무소로 이렇게 넘기고 잔돈은 주고 그런 게 아마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게 아닌가요? 그런 거 보면 후학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지. 공과 사가 분명한 거니까. 예. 그리고 공적으로 회의 참석할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책장하고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신 옷장을 봤어요. 옷장에서 꺼낸 거 제일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누비가 한 벌 있었어요. 누비 한 벌.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 출가를 해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 처음 입었던 그 누비 옷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은 자기가 처음 발심해서 출가했던 때 그 마음이 어떨 때 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게으름 좀 피우고 싶어질 때는 그 옷을 꺼내가 보시고 마음을 챙기시는 거예요. 평생 공부에 매진하셨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학생으로 오랜 시간 수많은 후학들을 지도했던 지관 스님은 근대 한국 불교의 대강백이었던 운어 스님의 강맥을 그대로 전수받았다. 또한 은사인 자온 스님에게는 유를 이어받았다. 경율론 3장에 능통할 만큼 지관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수마마저 떨쳐낼 만큼 뜨거웠다. 덕분에 스님은 최연소 해인사 강주, 최연소 해인사 주지, 최초의 비구 대학 총장 등의 다양한 기록들을 만들어냈다. 지관 큰 스님이 잠이 안 잡니다. 별신대로. 그건 지관 큰 스님도 그렇지만 자원 큰 스님도 새벽 2시부터 일어나셔요. 일가가 꽉 짜져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지관 큰 스님도 일가가 짜여져 있습니다. 하루의 일가가. 아침 2시에 일어나가지고 쭉 하는 게 있는데 어느 때는 책을 본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밤을 새워요. 내가 그걸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거든. 그런 분이에요. 우리 스님은 개인 강원을 10년 동안 제자를 배출하는 동안에 아마 하루 잠 한 2시간도 못 주무셨어요. 당시에 저희들이 와서 가르칠 때는 등잔불을 쓰는데, 그때 석유 등잔을 쓰잖아요. 등잔을 쓰는데 무조건 밤 9시 되면 소등을 해야 된다. 불 꺼야 됩니다. 불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사 스님이라고 불을 켜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을 봐야 되니까, 당시에 이제 총무 스님 모르게 이 문에다가 담요를 3장씩 깔아요. 그걸 밖에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2시까지 책을 보셔요. 12시까지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12시만 나오셔요. 나오셔가지고, 나한전에 가서, 법당 나한전에 가서 108참여를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 하시더라고. 그래 하시는데, 그러면 108참여를 하고 내려오시면은, 그럼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1시간 넘잖아요. 1시간 넘는데 이제, 1시간 넘으니까 1시부터 이제 주무시는 게 이제 아침 예불을 또 나오시거든요. 예불 나오시고, 또 예불 나왔다가 가셔가지고 또 책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대충 고향 같이 하시고,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시더라고요. 뭐 모든 게 뭐 아주, 그 아까 무관스님 말씀대로 뭐 한치도 틀림없이 딱 실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날의 시간을 미리 당겼을 만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불학 연구에 매진하셨던 지관 스님. 경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해박한 지식은 경이에 가까울 정도였다. 스님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들은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누구든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출세간을 가리지 않고 기꺼이 받아주셨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의 들을 때는 늘 자비스러웠어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 엄격하게 야 그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박사 논문을 이제 쓰게 됐는데, 저는 이제 위상화엄사상 연구라고 하는 거를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불교를 제대로 아는 분이 이 논문을 좀 읽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하셔서 지관 스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5분의 심사위원 중에서 지관 선생님께서 제일 열심히, 제일 잘 봐오셨어요. 아주 내용 하나하나까지, 한 구절 한 구절까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봐주셨는데, 제가 직접 그 강원에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치밀하고 엄정한 이런 모습이 많은 학인들에게 정말 훌륭한 그런 교육을 이제 전수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학을 가르치는 데 열성이 큰 스승이었던 스님은 한국 불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학이 진흥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해인사 강원에서 10년간 후학들을 지도했던 스님은 이후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동국대학교 총장이 되어 학승으로서 또 행정가로서도 역량을 발휘하였다.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지관 스님. 한 번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고야만 하는 끈기는 한국을 떠나 있던 오랜 도반의 마음까지 돌이켰다. 내가 외국에 생활하다가 16년 만에 돌아와 된 것이 순전히 지관 스님이 날 끌어왔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절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나랑 절에 가서 받았더니 국제전화야. 동국대학교 지관 스님이
이제 외국에서 그만치 공부했으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인재 양성하는데 힘을 좀 보태야 안 되겠느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매일 밤 국제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공부한 것은 다 부처님 그늘에 한국 불교의 덕에다 많이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닌 앞으로 한국 불교의 인재 양성하는데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이런데 빚을 좀 갚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평생을 율사이자 학생으로서 자신에게는 늘 엄격하면서도 대중들에게는 온화함을 잃지 않았던 지관 스님. 학문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했던 스님이지만 때로는 천진불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깊은 속정을 말없이 드러내시기도 하셨다. 나는 원사 스님 모시고 책을 3권 냈거든요. 20대니까 이 계속 하루에 원고지를 50장 쓰면은 어깨 쭉지가 아파요.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 하기도 싫고 그러면은 눈치를 채셔. 그럼 원사 스님께서 또 그러니까 눈치로 아시고 그 태원이 요 밑에 제1라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 그러고 데리고 가서 나를 좀 쉬게 하고 달래고. 그때 어느 때 이제 그 장마가 끝나고 옛날 기와는 그 이 풀이 많이 나요. 기와 위에가. 그래서 이 경화곤에 이제 풀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야 그 대훈아 저기 경화곤에 그 기와장 위에 가서 풀을 좀 매자 그래요. 좋습니다. 한 몇 시간을 맸어요. 매고 나서 이 스님께서 다 매고는 경화곤에서 그냥 사다리를 안 타고 그냥 내려 뛰는 거예요. 밑으로.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그냥 뛰어버려. 그냥 내려와 가지고는 대훈아 너도 뛰어라 그래요. 나는 못 뜁니다. 나는 못 뜁니다. 하고는 내가 저기 사다리로 나는 내려왔었습니다. 아주 이 스님께서는 내가 좋았던가 봐요. 발을 씻으면서 발 같이 씻자고 해가지고 내가 스님을 어떻게 발을 같이 씻어요. 그래가지고 한 세수대에다가 발을 담그고 같이 씻은 일도 있어요. 지관스님 나한테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집에 당호를 갖다가 이제 붙여 걸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이름 못 붙일 바는 아니지만은 스님이 이름 좋은 거 하나 붙여주시오. 그 말에 오래 생각도 안 하고 즉석에서 내가 이 절의 격으로 봐서 여기가 북쪽이니 무정사, 근심 없는 정사라고 지으시오. 내가 그랬더니 그거 이름 좋다고. 한 서너 달 후에 밖에 와서 찾길래 나갔더니 지관스님이 많은 신문지로 표지를 한 걸 가지고 직접 왔더라고. 그 뭐냐 했더니 내 방에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으니 그 다음에는 나는 여기가 남쪽이니까 남쪽은 환희세계야. 남방 환희세계. 그러니까 이 집 환희당이라고 이름. 그래가지고 손수고 달아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방 앞에 걸려 이렇게 환희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큰 나무에는 큰 그림자가 생기는 법이다.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아낌없이 내놓으셨던 스님. 부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이 잠시 지치고 힘겨울 때면 지관 스님의 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갔던 시간들. 오늘 그 시간들이 새삼 그리워진다.